서울고등법원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차문호 판사와 관련된 비위내용 보도는 알고 계시죠? 내용을 KBS 보도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연회비가 350만 원짜리 고급 중식당이 있답니다. 여기에 1인당 29만 원부터 시작하는 저녁의 코스 요리가 있는데 이제 회원권 없으면 아예 입장을 할 수도 없는 곳에 차문호 판사가 기업 임원들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초대가 됐습니다. 2020년 말에는 동일한 식당에서 기업인 2명과 고위 세무 공무원 그리고 차 판사가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 모 기업의 법인카드로 결제 133만 원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에서 각종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6월에 대법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뭐 그 뒤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별도 사실조사한 것 없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언론보도 이렇게 왔어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차문호 부장판사가 참석한 모임에 직무 관련자가 있었다거나 부정청탁이 있었다거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하는 등이 점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이랑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죠?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무슨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답변 주신 걸 보고 이게 하도 무덤덤하게 답이 와가지고요. 국민들께서는 아, 다들 우리 판사님도 이런 식으로 사시나 보다. 그러니까 암시랑토 안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무덤덤하게들 얘기하시겠죠. 이거 법관 윤리강령하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들 파악하고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만찬에 함께했던 인사들의 소속이에요. 이분들이 한신공영, 현대건설, 바디프렌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호텔리조트와 관련된 분들인데 뒤에 판결문 보시죠. 차문호 판사가 관련된 재판들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이 다 이분들이 관련자들이 원고일 때 이 사건들 전부 다 피고 측의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고가 일부 승리하거나 인용 판결을 받습니다. 이 수상한 모임과 우연치고는 이상한 판결의 관계가 의문점이 없으세요? 좀 야릇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야릇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거를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실까요? 우리 판사님들은 다 이렇게들 자기가 배당받은 사건의 관련자들하고 저녁 먹고 골프 치고 같이 어울리고 대접 받으면서 국민들한테는 3만 원 넘는 그런 직무 관련자들하고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판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확인 조사도 안 하고 윤리감찰관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지난 여름 울산지법의 한 판사가 말이죠.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되고도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겨우 정직 3개월 징계받았습니다. 국민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법원행정처 출신의 엘리트 코스 걸었던 신모 부장판사, 이분도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역삼동에서 성매매 적발됐는데 감봉 3개월 끝이에요. 지하철에서 여성에 대해서 불법 몰카 촬영 하던 홍모 판사 감봉 4개월. 숨만 쉬어도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판사님들에 대한 자체 징계가 이러니까요.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어요? 그래놓고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법부 신뢰놓고 얘기는 많지만 이렇게 의혹은 뭉개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고 우리끼리 봐주고 내 식구 감싸기 하고 이렇게 일관하는 법원과 법조계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원 행정처에게도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법 원장님 이거 징계 절차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자세하게 사실관계 확인 좀 하자. 의견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답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 거명하신 판사님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저희들은 이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이 법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아마 내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감사관실도 그 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본 결과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그렇게 무슨 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그런 것도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 말을 믿어보고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런 약간 뭐가 그 모임에서 뭐가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약간 모함을 받고 있다. 뭐 그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관에 대한 그 조사나 징계나 또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이 하도 그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신을 굉장히 삼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시비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겪고 있는 정신상 고통이라든가 명예감의 그 실추는 저희들은 아주 상상하기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사 중이니까 기다리시고 저희들이 법관 징계에 대해서 뭐 제 식구 감싸기로 봐준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평소에도 법관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박용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관 징계법을 강화하자는 그런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법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미국처럼 일반 시민한테도 줘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떤 법관 개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런 국정감사장에서 그 검증되지 않은 일로 그분의 그런 지금까지 쌓아온 법관으로서의 이런 그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까봐 그걸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차문호 판사 건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셨어요. 아니 공직자 비위 의혹에 대해서 기관장이 저렇게 온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버리면 사법불신은 어느 세월에 국민들을 앞에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원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신 국민들이 더 기겁을 하셨을 거예요. 아,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안에서는 저렇게 인식하는구나. 언론에 의해서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다. 같이 근무해봐서 아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공직자 비위 의혹을 대하는 기관장의 언급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본인을 믿고 기다린다. 저 진짜 납득을 할 수 없는 답변이셨고요. 모함받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로 평판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 개인의 평판 무너져 내리는 건 걱정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받고 있는 거 그건 눈에 안 보이세요? 아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국감장에서 이게 언급되는 것 아닙니까? 6월 달에 이미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법원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 이거 그냥 한때 소나기니까 지나가겠지.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래 당신들 끼리끼리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감찰하고 찾아내고 정화하는 작업,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 이걸 잘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적절치 않은 국회의원의 지적이 적절치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 전 납득 불가입니다.